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귀한 딸을 낳아 행복한 육아 생활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살다 보면 제가 설계한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계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변수가 없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 왔어요. 그 덕분에 말단이지만 공무원이 될 수도 있었고, 운 좋게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완벽한 날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생각도 못한 일들로 우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연은 힘들었던 그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업직으로 해외 출장도 잦았던 그 사람은 항상 어딘가 갈 때마다 저와 함께하고 싶어 했던 사랑 많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헌신적이었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프로포즈 하자마자 결혼을 수락할 정도로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죠. 이 완벽하고 멋진 남자에게도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다행이라면 남편 본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 제 시부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이 모였을 때 시부의 한없이 가볍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언행에 저는 이 결혼에 대해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게 됐거든요. 아이고, 사돈댁 보니까 며느리 될 아이가 애는 잘 낳겠네요. 저희 집이 손이 귀해서 애 잘 낳는 며느리가 필요하거든요. 여자야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애만 잘 낳으면 그만이니까요. 공무원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친정아버지의 표정이 확실하게 기분 나빠 보였어요. 그리고 시부의 그런 행동에 저희 가족만 기분 나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실례예요. 죄송해요, 사돈어른. 저희 남편이 좀 옛날 사람 같은 면이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도 맞벌이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집안일 할 때도 많은걸요. 그리고 애들은 분가시켜서 저들끼리 지내도록 할 거라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애들도 신경 쓸 거 많이 없고요. 시부가 까먹은 점수를 시모가 다시 올려서 평균을 맞추는 것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상견례였죠. 위태롭게 아슬아슬했던 상견례가 끝나자 친정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 말하더군요. 너희 시부될 사람 생각하면 너 시집 못 가게 막고 싶다만 그 집 사부인은 시원시원하니 좋더구나. 게다가 사업하시면 시집살이도 덜 시킬 거 아니냐. 사부인이 바깥 사돈을 잘 지고 있는 듯 보이니 너도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 그거 하나는 마음이 놓이구나. 그래도 우리 사위가 바깥 사돈을 닮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다정다감하고 널 많이 위하니 아빠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부와 시모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어요.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도 IT 업계를 다니는 재원으로 시모를 닮아서 아주 야무지고 차분하더라고요. 그 4명의 가족 중에 시부만 딱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시모가 왜 저런 남자와 결혼했는지 모를 정도였죠. 정말 다행인 건 우리 가족이 본 것보다 훨씬 더 시부가 시모에게 잡혀 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시모 집안이 잘 사는 편이라 시모에게 평소에 꼼짝도 못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어요. 이미 가족 간의 상견례가 끝나고 날만 잡으면 되는데 시부가 저를 영 탐탁치 않아 하더군요. 한 번은 저희 결혼을 빌미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시부가 저를 불러냈어요. 남편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출장 중이라 혼자서 가야 했거든요. 혼자 가는 게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아버지가 당신을 불렀다고? 나한테는 아무 말 없긴 하셨는데. 벌써 상견례도 다 끝났고 날만 잡으면 되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많이 걱정되면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볼까? 나한테만 할 이야기 있다는데 당신이 왜 부르냐고 물으면
아버님이 좋아하시겠어? 말 안 듣는 며느리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가보고 자기한테 연락 줄게. 그렇게 남편과 통화하고 시부가 부르는 곳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밖에서 만나자 시부가 저를 지그시 보더니 입을 열더군요.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진짜로 결혼할 거야? 상견례 때는 우리 와이프 때문에 내가 말은 못했는데 나는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주면 안 될까? 이런 말을 상견례가 끝나고 시부될 사람에게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벙찐 제 얼굴에 대고 그 사람은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이어 말하더군요.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궁금한 표정이네. 나는 말이야, 원하는 며느리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야. 그 중에 하나가 아가씨 나이지. 우리 애가 35인데 아가씨가 38이잖아. 나이가 많은 것도 싫은데 내가 싫어하는 일하면서 남편 내조 안 하는 그런 여자네. 그러니 내가 반대를 좀 하겠다는 거지. 아들도 지금은 아가씨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자기보다 더 늙어가는 아가씨 얼굴 봐도 좋아할까? 지금이야 헤어지고 울고불고 해도 결국에는 나한테 감사할 거야. 듣는 내내 이 사람의 정신 상태와 수준을 의심하게 되는 말들이었어요. 정말 시부는 최악의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이 사람만 빼면 저한테 호의적이고 좋은 사람들 뿐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가족 몰래 저를 불러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다른 가족들은 그런 생각 없다는 걸 뜻하고요. 어느 정도 상황을 추측한 제가 시부에게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도 아버님보다 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머님도 나이가 많아서 싫으셨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셨죠? 제 말에 시부가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답을 못 하더군요. 그 이유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번 돈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부의 직장 역시 시모의 친정에서 마련해 준 것이었고요. 제가 시모를 걸고 넘어가자 아무 말 못하는 것부터가 그 증거였죠. 저는 그 사람이랑 파혼할 생각 없어요. 말씀 다 끝나셨으면 가봐도 될까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이한테 아버님이 몰래 보자고 했다고 벌써 말했거든요. 제 말에 시부 얼굴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잖아도 자기가 먼저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 줄까 하고 이야기하던데 제가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하면 아버님한테 오늘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전화할 수도 있겠네요. 제 말에 시부가 확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저한테 경고를 날리더군요. 오늘 이야기 아들한테 할 거야? 그건 아버님 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죠.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사실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시부의 편을 들지 남편은 가족을 소중히 하는 남자였으니까요. 시부와 제가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됐을 때 누구를 선택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에게 강하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당분간의 시간은 벌었고 시부가 시모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 부분을 공략할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랑 이야기는 잘했어? 저녁에 남편이 걱정이 됐는지 먼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버님이 나에 대해서 집에 따로 말씀하신 건 없어? 남편의 물음에 저도 물음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파악하려면 남편 상황도 알아야 하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좋게 보신 건 아닌데 어머니랑 동생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아버지도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지. 왜? 당신한테 뭐라고 해? 정말 다행스러운 정보였죠. 내가 좀 모자라 보였나 봐. 나보다 더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좀 놀랐지. 뭐? 아버지한테 내가 말해놓을까? 자기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확고한 남편의 마음까지 확인하고 났으니 저도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시모를 공략해서 시부가 그딴 말은 할 수도 없게 만들어주겠다고요. 말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그러면 어머님이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알려줄래? 그리고 평소 성격이 어떠신지도 알려줘.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부 몰래 천천히 시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6월의 어느 날 아침부터 시댁을 찾았어요. 뜬금없이 찾아온 저에게 남편도 시모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은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찾아온 거였거든요. 어? 오늘 무슨 일로 우리 집까지 왔어? 우리 오늘 일정 있는데. 그래, 네가 와줘서 좋은데 우리 가족끼리 일이 좀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시모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얀색의 작은 조화꽃을 건네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오늘 그이 외할머님 기일이잖아요. 작년에 들었어요. 사실 오늘 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저희 이제 상견례까지 했고 곧 가족 되는데 이런 행사에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뵙게 됐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 말에 시모가 눈시울을 붉히더니 기특하다는 듯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건넨 꽃다발을 안고는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어쩜 이렇게 섬세하니? 그래, 너도 이제 가족이지. 우리 같이 가자. 그러자 시부가 뒤에서 또 초를 치는 소리를 하더군요. 상견례 했다고 가족은 아니지. 아가씨 경우가 없네. 가족 행사에 이렇게 다짜고짜 끼어들면 어떡하나? 생각이 짧아도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 아직 우리 가족 아니야. 여보, 당신이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침까지도 몰랐던 사람이 당신이잖아. 우리 엄마 기일이라고 내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늦잠 자고 잊어버리고 말이지. 새아가 밥만 좀 본받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상견례 했다고 벌써 시댁 외가 챙기는 기특한 며느리야. 당신 저번에 상견례 할 때부터 이상해? 대체 얘가 뭘 했다고 이렇게 매번 딴지를 걸어요? 아니, 그렇게 치면 당신이 제일 이상하지. 집에 사람을 들이는 일이야. 한번 보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집에 사람이 드는 일이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세심하게 사람 챙기는 며느리가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안정적이죠. 우리 아들 좋아하지. 집안 행사에 알아서 참여도 잘하지. 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럼 이야기 좀 해봐요. 이 며느리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시모는 아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시부를 바라보더군요. 그런 시모 눈길에 시부는 꼼짝도 못하더군요. 버벅거리며 한다는 핑계도 참 웃겼어요. 아니, 저렇게 괜찮은 며느리감이 왜 여태 시집도 안 갔나 싶어서 말이지.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집을 여태 못 갔을 거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래.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괜찮은 놈인데 더 좋은 며느리 데려올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며느리 데리고 살 거예요? 며느리는 아들 마음에만 들면 되지 왜 당신이 새아가를 품평해요? 명색이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 아껴주지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도 안 하는 시집살이 시킬 셈이요. 그리고 아들이 좋다잖아요. 시모 말에 시부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아버지, 저 이 사람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 사람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랑 많이 닮아서거든요. 몇 년 만에 공무원 합격할 만큼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엄마처럼 정도 많고 주변 사람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손으로 해내려는 욕심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엄마랑 정말 닮아서 보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걱정해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남편의 그 말이 체크메이트였어요. 시모의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졌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 행동에 감동을 느낀 차였는데 아들이 그런 며느리가 자기랑 똑 닮았다며 그래서 잘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시모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모의 기분이 좋아짐과 동시에 시부에게는 외통수였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엄마를 닮아서 좋다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엄마 닮은 여자 싫다고 하는 꼴이잖아요. 시모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배는 편하게 사는 시부가 시모의 심기를 거스를 생각은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저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시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무사히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시모와 신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에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시부는 도대체 왜 저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말한 걸 보면 나이가 많다,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를 댔잖아요. 그게 진심이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저기, 우리 결혼 전에 아버님이 나 싫어하신 적 있잖아. 혹시 아버님이 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지 당신은 혹시 알고 있어? 그거? 사실은 우리 아버지 엄청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크셨거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집안. 게다가 그런 집에 독자로 태어나셨으니 그런 사상이 몸에 배어 있어. 근데 어머니가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버시잖아. 워낙 어머니가 잘 나가니 억눌려서 더 그런 거지. 당신이 어머니처럼 잘 나갈 것처럼 보이는 게 싫었던 모양이야. 남편 말을 들으니 더 의아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드물다는 직업 있는 신여성이랑 어떻게 결혼을 한 거야? 누가 봐도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여자랑 결혼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나한테도 남편 내조 안 할 것 같다고 일하는 며느리 싫다고 하셨거든. 아버지가 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세가 많이 기울었대. 그때 취직한 곳이 우리 외갓집에서 운영하는 업체였고 거기서 두 분이 만나서 연애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어머니 집안 분위기 자체가 완전 정반대라 많이 눌려 사신 것 같더라고. 나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가지만 어린 시절을 떠받들며 살아오셨는데 여자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만큼 개방적인 외가 집안 분위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가만 보니 시부의 콤플렉스 때문에 애꿎은 제가 미움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모와 그런 면에서 많이 닮은 탓에 그 콤플렉스를 건드린 모양이고요. 어쨌든 그 뒤로 시부는 저를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시모가 항상 바쁜 탓에 저희는 시댁에 자주 가보지도 못했고 제가 가끔씩 점심시간에 시모와 약속을 잡아 시부 없이 시모와 남편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은 저희 부부에게도 문제는 있었어요. 바로 2세 문제였죠. 결혼이 결정된 뒤부터 제 나이를 고려해 자연 임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임신이 안 되더군요. 솔직히 저는 제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나이가 제가 더 많잖아요. 게다가 38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초반에 병원에 가자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서 병원을 예약했어요. 난임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예약일이 다가오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이번에는 문제가 생겨서 가는 출장이라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 예약한 병원으로 향했죠. 솔직히 병원 예약을 다음으로 미룰까 생각도 했는데 혹시라도 이 난임이 나이의 문제라면 한시라도 일찍 이유를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혼자 검사를 하고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노화로 난소 기능이 저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다행인 건 임신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시험관으로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고 했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줬어요. 시험관 시술을 준비해야 했지만 저도 충격을 많이 받은 터라 마음을 추스르고 시험관 준비를 할 생각이었어요. 이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는 것도 걱정이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니라면 이해해 줄 거라며 아버지에게는 나중에 알리고 어머니한테만 알리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시모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괜찮다고
너야말로 괜찮냐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의 위로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가 가족 식사를 하러 시댁에 한번 들르라고 하더군요. 마음 고생한 며느리에게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에 시댁에 들렀어요. 그런데 시부가 집으로 들어온 저한테 대뜸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불임이라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너랑 우리 아들 엮어주기 싫었던 거야. 다 늙어서 젊은 애랑 결혼하면서 애도 못 만들어주는 게 될 일이야? 어떤 상황에도 애는 낳아줘야지. 벼르고 있었던 모양인지 시부의 말에는 가감이 없었어요. 필터링 없이 뇌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었죠. 보다 못한 남편이 시부를 말렸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 와이프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불임이 아니라 난임이에요. 저희 시험관 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준비 중이라고요. 아이고, 늙은 난자가 퍽이나 도움이 되겠다, 응? 넌 왜 이렇게 속이 없어? 도대체 이런 여자 어디가 좋단 말이냐, 응?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야. 젊고 더 예쁘고 싹싹한 애가 놀렸는데 왜 저런 늙기만 하고 당돌한 애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왔어? 이참에 이혼해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대를 못 잇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보, 도대체 새아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안 좋은 애한테 그런 말을? 얘, 너 집에 돌아가. 이런 데서 저런 말 듣고 있을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연락하마, 응? 시모가 필사적으로 저를 내보내려 했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 지금 이 상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화를 내자 시부가 전화기를 꺼내 들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했어요. 예, 접니다. 아니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요. 애도 못 낳는 딸을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안 대 끊기면 당신네가 책임질 거야? 응? 정말 경악스럽게도 그 인간은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해서 따졌어요. 남편이 놀라 시부의 전화기를 빼서 강제로 꺼버렸어요. 아버지, 이런 식이면 저 다음부터 아버지 안 봐요. 왜 이렇게 사람이 무례하고 잔인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고 저는 애 없어도 상관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아버지 이런 식이면 저 절대로 애 가질 생각 없어요. 남편이 화나서 시부에게 퍼붓는 동안 제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친정아버지 전화였어요. 제 어깨를 감싸며 시부로부터 보호하듯 서 있던 시모가 친정아버지의 전화를 보고는 시부 앞에 나섰어요. 여보, 내가 말했죠? 행동 조심, 말 조심. 당신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살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길 거라고 말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질러요? 며느라기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요. 그러다 당신 눈에 피눈물 나면 어쩌려고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며느리 당신이 데리고 살 거예요? 당신이랑 같이 살 며느리도 아닌데 왜 당신이 그렇게 신경을 써요? 데리고 살 사람은 우리 아들이고 아들이 좋다니 앞으로 며느리한테 신경 쓰지 마요. 아버지, 진짜 너무해요. 같은 여자로서 저도 얼마나 화나는지 모르죠? 세연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진짜 아빠 잘한 일 하나도 없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이제 언니도 우리 가족인데. 시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저를 보호하고 나섰고 저는 그런 가족들의 위로와 걱정을 한 몸에 받았어요. 아가, 미안하다. 이런 꼴 보게 하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야. 네가 힘들어 보이길래 밥이나 든든히 먹이고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거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려고 부른 거야. 아프고 힘든 일을 누가 원해서 겪겠니?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다가오는 게 그런 일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네 시아버지 정신 나간 소리도 귀담아 듣지 말고 네 남편 말만 듣고 살아. 그 위로에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3명의 시댁 식구들이 너무 잘해줬기에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한 사람이 이 물을 모두 흐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속으로 언젠가 저 뺀질거리는 얼굴에 한 방 먹을 날이 오기만을 빌었죠. 그 뒤로 시모와 남편의 배려로 저는 시부와 만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와 자리를 함께할 일이 생겼어요. 바로 신우의 상견례 자리였죠. 남편도 미안하다며 조용히 밥만 먹고 오자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완전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시부의 입방정 때문에요. 사실 가서도 시모는 제가 시부와 조금이라도 같이 있거나 가까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시부가 저에게 시비를 걸지도 못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시비를 거는 시부를 보고 그 결혼이 성사될 리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냉랭하기는 했지만 상견례 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시부가 곁들여 나온 인삼주를 꼴깍꼴깍 마시기 시작하더니 정신 나간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사돈, 우리 딸이 제 입으로 말하기도 그렇지만 참 괜찮은 딸입니다. 데려가시면 횡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겠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 좋은 일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억만금을 줘도 부족할 만큼 귀한 제 딸은 남의 집에 보내고 저희 집에는 망가진 걸 데려왔으니 제가 원통해서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세상에 며느리가 불임이라 애를 못 낳는다는데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둘인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데 말이죠. 여자가 할 일이 뭐예요? 애 낳는 게 가장 큰 일 아니오? 에? 시부의 그 말에 시모와 신우가 사색이 됐어요. 상대방 쪽도 완전히 당황해서 눈치만 보더군요. 여보, 당신 술 너무 많이 취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술을 좀 과하게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서 나중에 나를 잡아서 다시 간소하게 만나든지 합시다. 시모가 겨우겨우 상황을 정리하고 남편은 화가 끝까지 난 상태로 시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오는 길에 시부가 술이 좀 깼는지 집에서 완전 난리를 피웠어요. 내가 못할 말했어? 애 못 낳는 거 보고 애 못 낳는다고 그러지. 쓸데없는 거 맞잖아. 아빠, 어떻게 그런 말을 제 상견례에서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새언니 이야기는 거기서 왜 해요? 제 상견례잖아요. 아, 아버지 행동 하나에 제 평판이 달린 걸 모르셔서 이래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이러긴? 너희도 그러는 거 아니다. 왜 며느리 편만 들고 내 편은 안 드는 거냐? 아니 이 집안에서 대가 끊기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나뿐이란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시부를 보며 남편이 참지 못한 듯 앞으로 나와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번 일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어서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 어디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결혼을 하겠다고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와?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사과하실 마음 없으시면 저도 이제 앞으로 아버지 안 보고 살게요. 넌 가족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단 말이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장손이다. 우리 집 독자야. 아버지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와이프 좋은 사람이라고 제발 저한테 하듯 잘 대해달라고 말이에요. 전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는 행동 덕분에 애도 갖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 앞으로 제 와이프한테 애를 못 가지느니 어쩌느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애 안 가질 생각이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이 사람한테 사과할 때까지 아버지하고 만날 일 없을 거예요. 남편의 폭탄 선언에 시부가 열이 받아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며느리 편을 들어? 그래서 내가 며느리 괴롭혔다고 날 협박하는 거야?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안 보겠단 말 협박으로 한 말 아니에요. 동네 창피하게 어디 가서 술 마시고 그런 이야기나 하는 사람 제 아버지로 두는 거 저도 싫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 얼굴 볼 생각 마세요. 남편은 시부를 충격에 빠뜨린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말하는 내내 시모와 신우가 아무 말 없이 남편 눈치만 보는 걸 보니 아마 미리 세 사람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시모가 중간에라도 말렸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걸 보면 시모도 남편의 그런 생각은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뜬금없이 강아지 입양이었어요. 여보, 우리 애 가지지 말자. 애 가지지 말고 강아지나 키우면서 살자. 요즘 세상에 애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애완동물 같은 거 키우면서 우리끼리 살자. 한편 말이 너무 고마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가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아버님한테 화난다고 아이를 안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시험관 해보자. 나 이대로는 정말 분하고 원통해서 못 살 것 같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생기면 그렇게 해. 딱 2년만. 그래도 안 생기면 우리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험관 준비에 들어갔죠. 병원에 가서 그전 예약에서는 하지 못했던 남편의 검사도 겸사겸사 진행했는데 결과가 나올 순간 저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무정자증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편도 문제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험관을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였죠. 남편은 당장이라도 그 검사 결과를 시댁에 알리려고 했지만 제가 남편을 말렸어요. 시모 생각이 나서요. 시모가 충격받을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죠. 집 상황도 지금 어수선한데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어차피 안 좋은 이야기는 저를 통해 들었으니 더 이야기해봐야 남편 탓처럼 보일까봐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가 한참 시험관을 준비하는데 시모의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생일날에 시부와 얼굴 마주하며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시모와 신우에게만 살짝 말해서 저녁에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모에게 그날 낮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과 저를 찾는 것을 보아하니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죠. 얘, 집에 좀 빨리 와봐라. 세상에,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가 와서 이 사람들 좀 말려봐. 시댁으로 황급히 달려갔더니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것은 신우 상견례 때 보았던 예비 사돈어른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보시오. 당신이 누구 욕할 처지야? 검사 안 해봤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신우는 옆에서 울고 시모는 그런 신우를 보호하듯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완전 당황한 채로 서 있었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신우에게 문제가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와 이런 무례라니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건지 짐작도 안 가더라고요. 아니,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딸이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가 없기는 검사 결과가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 아니, 어떻게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들이밀어?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애 낳는 게 여자 할 일이라던 당신이 설마 이러고도 우리 애한테 당신 딸 들이미는 건 아니겠지? 우리 집안이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돈 될 사람 앞에서 며느리 욕하는 거 보고 혹시나 싶어 검사했는데 말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만하세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모욕적인 말씀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도 저를 째려보더니 나가더군요. 한시름 놓는데 시부가 신우 손목을 끌어당기며 말하더군요. 네가 불임이라고? 거짓말일 거야. 병원 한번 가보자. 다시 검사해야 할 거 아니냐? 시부 행동에 신우는 더 울고 시모가 완전 열받았는지
시부 앞에 허리에 손을 척 얹고 서서 소리쳤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저 사람이 여기 와서 행패 부린 거 다 당신 탓이야.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며느리 욕을 하는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으니 상대방도 우리를 깔본 거잖아요. 내가 누누이 말했죠? 행실 조심하라고. 당신이 사람 많은 데서 며느리 망신 주니 우리한테 똑같은 짓 한 거잖아.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이럴 때야? 날 검사 다시 하러 가야지. 한 번 했으면 됐지. 애한테 또 상처 줄 셈이에요?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요. 검사 다시 해서 어떡하려고요? 확인을 해야지. 확인해서 뭘 어쩔 건데? 확인 사살시키려고? 그만하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저를 비참하게 만들 셈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여태 올케 언니한테 하던 막말을 저한테 하고 싶은 거겠죠. 저 지금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누이 말했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지 말라고. 옹졸한 마음으로 며느리 눈에 눈물이나 나게 만들더니 결국은 제 딸한테 피눈물 나게 만든 게 당신이야. 왜 입방정을 떨어요? 당신이 상견례에서 그딴 말만 안 했어도 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난동 피울 일은 없었지. 그렇게 시모가 화내고 있는데 남편이 신우를 달래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요즘에 난임이라는 거 불치병 아니야. 내가 병원 가서 알아봤거든. 그리고 나도 검사 결과 안 좋았어. 신우를 달래려고 하는 그 말에 시부가 뜬금없이 눈에 불을 켜더니 시모를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를 쳤어요. 가만 보니 당신이 잘못한 거네. 어떻게 문제 있는 자식들만 낳아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미친 인간아. 뭐? 나 때문? 애는 혼자 낳아. 내가 혼자 만들었어? 너 반, 나 반이야. 이 인간이 어디서 남 탓을? 그럼 그게 내 탓이겠어? 옆엔 내가 일이나 한답시고 나돌아다니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자가 생긴 거야. 내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 들었지. 당신이 이렇게 문제 있는 자식을 만들 줄 알았으면 당신 안 만나고 그때 만나던 여자 계속 만났을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보자 하니까 그럼 그 여자 만나러 가요. 지금이라도 자식 낳아줄지 누가 알아? 그렇게 시부는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콤플렉스를 거의 대부분 쏟아냈어요. 시모는 그 소리를 듣고 참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부 일자리까지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시부는 시모의 친정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시모가 꽂아준 곳이었죠. 곧 은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혜도 모르고 시모에게 네 잘못이라며 말하는 시부를 보니 참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어요. 두 분이서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남편이 대충 두 분을 떼어놓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 뒤로 진짜로 시부와 연락을 끊었고 신우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사실인 게 시부가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제 번호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 숨겼지? 이놈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아버지 말은 안 듣고 말이야. 중간에서 나랑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거 너 아니야?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어. 그이가 아버님 연락 안 받는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님 때문이죠. 그리고 기분은 좋으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말들 고스란히 돌려받았잖아요. 딸 트집 잡아 욕하고 덤비는 시댁 보는 기분은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아버님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까지 들은 저희 아버지 기분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하고 연락하고 싶으면 자식들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쓸데없는 며느리 도움은 왜 구하시는지? 너 지금 나한테 빈정대는 거야? 어? 길게 듣고 싶지도 않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통화 중 찜찜한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아들들이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들이라고는 남편 하나 있는 시부가 아들들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뭔가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인 것 같은데 기분이 쎄했어요.
설마 했죠. 그렇게 찜찜한 시간이 흘렀죠. 솔직히 시모에게 말할까 말까 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워낙 흉흉해서 일단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신우는 파혼을 하게 됐고 시모는 기분이 안 좋은지 내내 일만 하러 돌아다니느라 피곤해 하시더군요. 직장에서도 시부를 마주쳐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렇게 몰래 점심시간에 나와 저랑 식사를 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와 시모가 있는 테이블로 오더군요. 젊은 남자였는데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모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요. 뭔지 물어봤지만 대답도 없이 가길래 저희 둘이서 봉투를 뜯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유전자 검사지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사람의 검사지인 것 같더군요. 그 봉투 안에 USB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시모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사실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아버님 화나서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요. 저한테 말 실수인지 이놈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님 아들이 남편뿐인데 들이라는 말을 들어서 물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들? 아까 그 젊은 남자 내가 이상하게 얼굴이 익숙했다고 느꼈는데 일단 아가, 넌 식사하고 천천히 들어와. 나는 바쁜 일이 생각나서 먼저 일어나 보마. 그렇게 집에 오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신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가씨 어서 와요. 몸은 좀 어때요?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 저와 동변상면의 아픔을 나누고자 온 것 같아서 저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저희 집 이제 진짜 되돌릴 수 없게 돼버렸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혹시 그 사람이 또 쳐들어왔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소짝 날렸어요. 뜬금없는 시부모의 이혼 소식을 믿기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분이 이혼을? 그것도 시모가 시부에게 이혼을 청했다는 게 제일 놀라운 포인트였죠. 왜냐면 시부가 이렇게 아나무인인 건 시모가 시부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사랑의 힘으로 여태껏 그 많은 추태를 넘겨준 것이 시모였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건 100% 아빠 잘못이긴 해요. 엄마가 덮어주고 싶어도 못 덮어줄 만큼. 어머님이 웬만한 일로는 이혼 이야기 안 꺼내셨을 텐데. 그게 아빠한테 숨겨둔 아들이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엄마한테 직접 친자 검사지랑 가족끼리 찍은 사진까지 줬대요. 근데 선을 좀 많이 넘었더라고요, 아빠가. 그 혼외자가 오빠보다 6개월 생일이 늦어요. 그렇다는 건 엄마 임신 중에 외도를 했다는 건데 그 사진이 더 열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는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었고요. 아버지가 몇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남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식사를 항상 똑같은 데서 하거든요. 예전에 엄마가 아빠 따라 거기 가봤는데 별거 없었다고. 진짜 남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의심을 안 했던 거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가게 여사장님이 아버지 상간녀였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도 몰랐겠죠. 남자들끼리 가서 아빠는 그 여자랑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함께 놀러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와 함께 있던 사진을 다 USB에 넣어왔으니 엄마 눈이 안 뒤집힐 수가 없지. 거의 10년 넘게 외도를 했던데 지금은 청산했다고 하지만요. 참 대담한 시부가 아닐 수 없었어요. 몇십 년을 한결같이 시부에 대한 애정으로 인내해온 시모에게 이런 뒤통수를 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지금 어머님한테 다 밝힌 거예요? 혼외자 말로는 자기 크는 동안 양육비도 한 푼 안 줘놓고 버렸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그 양육비 대신 결혼 자금을 아빠한테 받아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매몰차게 거절해서 열받아서 엄마한테 그걸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까지 아빠 없이 컸으니 지금이라도 소송해서 아빠 되찾겠다고 저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혼 이야기 하신 거네요.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데나 씨 뿌리는 바람둥이보다 씨 없는 순정남이 낫다고. 앞으로 아들 며느리 딸한테 그 지조 없고 더러운 생식 능력 자랑하지 말고 입 다물고 이혼 준비나 하라고 했어요. 시부가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기던 씨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났으니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 지옥이었죠, 시부에게. 그 혼의 자식이 진짜로 친자 소송하는 바람에 시모는 시부와 빠르게 손절하고 이혼했고 시부는 위자료 내고 재산 분할은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시모나 시부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재단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 대상에 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살고 계시던 집도 시모 친정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뺏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개털된 시부가 혼외자를 찾아가 내가 네 아빠다 하고 말했지만 그 혼외자가 끈 떨어진 시부를 좋아한다고 말할 리 없잖아요. 알고 보니 시부를 철저히 고립시키려고 소송 진행했던 거고 한창 소송 중에 시부 이혼했다는 이야기에 취하했다고 합니다. 결국 친아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안 하니 부양의 의무도 사라져 중간에 붕 뜬 거죠. 시부가 찾아갔는데 여태 무시하며 남으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며 버렸다더군요. 시부는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모두 버림받은 데다가 직장마저 은퇴한 직후라 돈도 못 벌고 단기 알바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대가 끊어질까봐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 못된 행동하던 시부가 그 대를 이어줄 자식들에게 모조리 버림받은 걸 보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대를 이을 가족이 있으면 뭐 하나요? 자신의 되먹지 못한 언행으로 몸조리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으니 결국 이제는 혼자 주변에 아무런 가족도 없이 쓸쓸히 노후를 맞게 됐잖아요. 늙은 후에 보면 자신이 걸어온 길이 보인다고 하죠. 시부의 현재를 보니 시부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정확하게 보이더군요. 시부가 시모에 의해 버림받고 남편과 신우는 시부를 찾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들끼리 찾은 이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쪽을 택했죠. 저와 남편은 어렵게 시험관으로 아이를 낳았고 신우는 그때의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저희처럼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에요. 시모는 한동안 시부와의 피 터지는 이혼 소송으로 힘들어하긴 했지만 첫 손주 소식에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보내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손주 재롱 보는 재미로 행복한 노후를 만끽하고 계시죠. 정말로 결혼을 하고 태풍 같은 일들이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 통틀어 그런 안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